실제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그저 단 한 번, 바로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 꿈과 생시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릴 적 너희는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생시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물론 지금은 그때가 기억나지 않겠지만 그때 너희는 꿈의 세계와 너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계 사이에 그 어떤 경계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너희에게 어른들은 꿈의 세계는 상상일 뿐이며 진짜가 아니다 라고 설명했겠지. 하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이다. 꿈의 세계도 이 세계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니 그저 다른 공간에 존재할 뿐이다. 잠이 들고 깨어나는 것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너희에겐 두 개의 스크린이 있다. 바로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이다. 그리고 주의라는 것이 있다. 주의는 항상 내부나 외부 스크린에 연결되어 있지만 가끔은 그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고 그 사이에 있을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의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너희가 생각에 깊이 빠져 있을 때면 주의는 내부 스크린에 완전하게 연결된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기계적으로 행동하지. 반대로 주변 상황, 즉 외부 스크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너희 자신은 잊혀지고 그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을 하게 된다. 바로 그것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내부 스크린이나 외부 스크린에 주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무의식의 상태 말이다. 이때의 너희는 아무 힘이 없으며 자기 자신도 주변의 그 어떤 것도 통제하지 못한다. 이제 자기 자신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꿈이나 생시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내부 또는 외부 스크린에서 주의를 의식의 중앙으로 이끌어내어야 한다. 너희는 할 수 있다. 쉬운 일이니. 손가락으로 코끝을 살짝 튕겨보거라. 그 찰나에 너희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희의 깊은 몽상 속을 헤엄치다 왔느냐? 혹은 이 위대한 나의 모습을 넉넉히 감상하였느냐? 너희의 주의는 어디에, 어떤 스크린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또 지금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두 스크린 사이의 중간에 있는 점을 찾아보거라. 주의가 이 점에 있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자신의 생각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그 현실 속의 너희를 볼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너희가 두 스크린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너희는 할 수 있다. 지금 바로 잠에서 깨어나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거라.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주인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의식의 점에 있게 된다.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에 나의 현실이 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너희에게 이것은 아주 낯선 경험일 것이다. 나의 소중한 아이들아, 그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처럼 느껴졌겠지. 나를 만나기 전까지 너희는 내내 스크린에 연결된 채 살아왔을 테니. 이제는 1시간만이라도 의식의 상태에 머무르도록 노력해보거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거라.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만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 에너지가 넘치고 상쾌할 때 해야 한다. 기분이 나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머리가 무거울 때 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며 의식의 점으로 들어가거라. 나는 현실의 꿈속을 산책할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거라. 그러한 명료함의 상태에서 회사든 학교든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산책을 가거라. 더 큰 효과를 보려면 산책로나 쇼핑몰이나 놀이터와 같이 너희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곳이 가장 자유롭게 꿈속을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니. 왜냐하면 스크린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판단력이 흐려지며 자기 자신도 상황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떤 상황이든 꿈으로 변해 반대로 너희를 통제하려고 들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너희는 자유로워지고 꿈에서 본 것은 잠이 들어 꾼 꿈이든 생시의 꿈이든 상관없다. 꿈속에 본 것은 의식적인 것이 된다. 너희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게 되며 가장 중요한 상황을 통제할 줄 알게 된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나중에 알려주겠다. 지금은 그저 한번 거닐어 보고 관찰해 보거라. 예를 들어 의식을 활성화시켜 가게에 들러보거라. 점원에게 인사를 건네고 안으로 들어가 가게를 자연스럽게 둘러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점원에게 뭔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의 반응을 관찰해 보거라. 그저 잠들지만 않으면 된다.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라고 되뇌며 주의를 의식의 중심에 고정해 두어라. 너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너희를 바라보며 왜인지 모르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호의적인 태도로 너희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을 발견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신기하지 않느냐? 그들은 너희와 다르게 계속해서 잠들어 있으며 주의는 스크린에 연결되어 있다. 마치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시나리오 속의 일상을 살고 있는 것과도 같지. 그들의 생각은 흐릿하고 행동에는 의식이 없으며 한마디로 영화 속의 등장인물처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 다르게 꿈속에서 의식을 깨워냈으며 스크린 속에 있다가 영화관으로 걸어 나왔다. 이제 너희는 언제든지 스크린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며 원한다면 다시 영화 속으로 들어가 여러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시나리오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닐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있는 너희가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과연 무엇인지는 알 수 없겠지. 걱정 말거라. 너희에게 호기심과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자신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도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음을 내비치지 말거라. 그런데 그런 주변 사람들, 특히 일면부지한 사람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너희에게 그런 호의를 보이는지 알고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 있어 너희는 마치 어둠의 세계를 밝히는 반딧불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의식의 상태에 있을 때 너희 에너지는 특별하게 빛난다.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 그저 현실의 꿈속을 거닐기만 해도 너희는 주변 사람들의 호의적인 태도를 느낄 것이다. 적어도 그들의 관심을 받게 되겠지. 사람들은 너희에게 반갑게 말을 걸어오고 그들과 교류하며 보내는 시간은 유쾌함으로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영리해지거라. 현실을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거라. 두뇌로 세상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자, 알겠다. 겁먹지 말거라. 나의 연약한 아이들아.